이제 좀 나도 레벨업을 했다, 이제는 주식 잘 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오랜만이네. 네.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인데 날씨가 좋으니까. 그러게요. 날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밖에서 맥주도 먹고. 요즘에 약간 캠핑에 네. 침이 들려가지고. 오, 요즘에 좀 괜찮나 봐요. 아니, 작년부터 이제 네. 캠핑 장비를 막 사기 시작했거든. 오. 그래갖고 이제 날씨 네. 좋아졌으니까 요즘에 좀 다니고 있고. 딱 지금 다녀야죠. 이제 슬슬 더워지면 힘드니까. 맞아.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글램핑으로 가는데, 그 캠핑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낭만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글램핑보다는 캠핑이지. 낭만보다는 저는 효율을 추구하죠. 나는 근데 이제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면은 또 뭐. 이제 그런 자연에서 그쵸. 놀게 하려고 그것도 있지. 아무튼 오랜만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근황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 지가 몇 달 됐죠? 작년에 결산하고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작년 12월이었었나? 자, 연간으로 깔끔하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 조회를 했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 수익률은 200%. 저도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줄 몰랐거든요. 초반에 시드가 한 3천이었거든요. 올해 3천이었는데 중간에 물론 조금 입금하고 뺀 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아무튼 그랬는데 작년에 딱 괜찮았는데 올해 1월까지 좋았거든요? 누구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맞아.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고 그때부터 네. 좀 계속 매매가 꼬인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맞아요.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제가 1월 달까지 제 스스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좀 나도 레벨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 잘 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시장이 좋아서 시장 덕분에 수익이 난 거였고, 확실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저도 갑자기 손실로 바뀌고,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2월 지나면서 이제 전쟁 이후로 좀 엇박자를 좀 많이 탄 것 같더라고. 엇박자를 심하게 타가지고 2, 3월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익 좀 뱉어냈고, 네. 다 뱉어낸 건 아니지만 일부 좀 뱉어내고. 네, 꽤 많이 뱉고. 4월 달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또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가 이제 당연한 수익인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조금만 손실이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뇌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 이후로 이제 매매가 꼬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제 매매 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뭐였냐면은 상승장에서는 좋았는데, 왜냐면 항상 비중을 풀로 가져가면서 풀베팅이라고 하는데, 풀베팅을 항상 했거든요. 예수금 100% 다 써가면서 했는데, 그게 시장 좋을 때는 계속 거의 복리처럼 쌓여가잖아요, 수익이.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는데 하락세로 접어들면은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상승장일 때는 비중 풀로 들어가도 크게 막 손절 많이 안 나가니까 괜찮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전쟁 이후로 변동성이 커지니까 풀베팅 들어가면은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뭐 한 5% 내외로. 풀베팅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로 내가 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 이슈 때문에 다음날 급락하면서 바로 또 손절을 해야 되고. 근데 3월달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퐁당퐁당이 엄청 심했잖아. 네. 그래서 그때 모아님 도였어. 그 퐁당퐁당을 박자를 잘 땄으면은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고, 맞아요. 반대로 타면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기간이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패 원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비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 원래 하던 대로 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손절을 또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손절 나가고 다음날 또 급등하면은 엇박자 타고. 맞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조건 손절 나가고 다음날 또 뇌동매매 하면서 손실이 더 쌓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매매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비중 조절도 하고 있고, 계좌도 나눠가지고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당일 트레이딩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눌림으로 저도 이제 주덕 그 네프콘 보면서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너 지금 1년 넘게 보고 있잖아, 그치? 그죠? 근데 보는 걸로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네? 다른 계좌, 서브 계좌에서는 그걸로 해요. 아, 그래? 네, 그걸로 하는데 이제 비중을 확 낮춰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씩 왜 이렇게 그건 낮춰서 쪼개서 해? 사는 거죠. 제가 뇌동매매 조금씩 한다 그랬잖아요. 와, 진짜 도저히 못 참겠을 때 서브 계좌로 100만 원씩만 딱 사요.
약간 그거는 심리, 네. 그러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용이야? 저 스스로 좀 제한을 걸어놨죠. 아니 예전에 들었을 때는 딱 그거 있잖아. 우리 유혹의 구간. 네. 정고점 돌파하는 차트에서만 딱 종가 매수 해가지고 네. 바로 막 100% 200%막 수익 잘 냈잖아. 그랬죠. 사실 네. 최근에도 그 기법이 되게 잘 먹히거든? 맞아요. 나도 최근에 그걸로 이번 달도 좀 괜찮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왜 그거 하던 대로 갑자기 가지 않고 중간에 좀 전쟁 때문에 흔들려서 좀 스타일을 바꾼 거야? 제가 아직까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거에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매매법에 대한 확신? 그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내 매매가 틀렸던 건가 싶으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혹의 구간이라든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망설여져요, 매수가. 그럴 때는 확실히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줄이면서 가면은 좀 버틸 수 있어. 습관 자체가 원래 풀배로 올라와서 네. 또 계속 풀배로 가는 게 원래 좀 맞긴 한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는 조금 유연하게 이제 비중만 좀 줄이고 원래 하던 대로 좀 잘 네. 하는 걸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막. 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또 매매도 열심히 하는 분들 좀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갑자기 뭐 1월달, 2월달 대충 딸깍하면 돈버는 네, 그 돈이 복사가 됐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3월부터 좀 긴가민가하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최근에 정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갔잖아. 네. 근데도 사람이 그 공포감을 못 이겨서 그런 건지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신고가 갈 때 제대로 이거 수익을 못 내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유튜브 댓글 보면은 네. 계속 떨어진다. 아. 약간 바람을 자기의 뭔가 어. 바람을 댓글에 좀 달아주신 분들 계시더라고. 폭락 한 번 더 온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삼전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데 그지. 요즘에 진짜 삼전 하이닉스 말고는 힘든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수익을 그래도 괜찮게 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자꾸 들려. 누구 뭐 몇십억 벌어가지고 졸업했다. 야. 이런 소리가 요즘에 이 정도의 유동성과 변동성과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라면 수십억을 맞아요. 매수를 해도 다 소화가 되는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1,000만 원 벌었던 분들이 지금 막 1억씩 벌고 진짜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예전에 1억 버신 분들은 요즘은 막 10억 벌고 물가가 올랐다고 무슨 그것까지 오르나. 야. 요즘 물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례해서 주식 인플레이션도 있는 거죠. 주식 수익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신기해요. 그다음에 막 주변에서도 그냥 직장인인데 어떤 반도체 내가 뭐 공부를 해보니까 갈 것 같은 거야. 풀 신용으로 산 거야. 전체 시드 뭐 한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해가지고 네. 샀나 봐. 근데 그게 최근에 뭐 운 좋게 전력 반도체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거야. DB 하이텍 같은 종목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15억, 20억이 돼가지고 야. 그런 소리가 막 옆에 들리는 거야. 이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뭐 10억, 20억 어떤 분들은 막 50억 벌어 졸업했다, 뭐 100억 벌어 졸업했다, 막 이런 소리 들리니까 포모가 와요, 형도? 나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도 요즘에는 그래도 네. 뭐 월 5천에서 막 1억 이렇게 계속 벌고는 있거든. 근데도 그런 소리 들리면은 내가 되게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좀 느낌? 조급해지는 느낌이 있지. 나도 확실히 그 확실한 구간에서는 한 번씩 비중을 가야 되나? 요즘 좀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어. 또 막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많이 버는 분들의 그 상위권 트레이더들의 수익금이 커진 거지 숫자가 늘어났냐고 생각하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손실분들도 많고. 그치. 이게 생존자 그 편향일 수도 있어. 그죠. 살아남은 사람만 더 부각이 돼서 그렇고. 맞아요. 오히려 엇박자 타거나 이제 힘든 분들은 이제 조용히 있으니까. 네. 잘 된 사람들만 이제 다 자랑하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요즘에 딱 봐도 코스피 지수는 엄청 오르는데 상승 종목이 몇 종목 안 되는 거예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그럴 때도 있지. 네, 그런 거 보면은 또 막 무조건 100이면 100 다 버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직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그 버는 규모가 아, 과거에 규모는- 비해서는 맞아요. 많이 주식시장도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런 거는 많이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 점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주변에 다 이런 소리 들린다고 해가지고 이때다 싶어갖고 무리해서 하다 보면 비중 늘리지 마시고. 그러면 또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그쵸. 찢어집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본인 스타일 잘 유지하면서 또 나만의 그게 데이터가 잘 쌓이다 보면은 언제 좀 비중을 해야 될지 또 보일 때가 있거든. 그쵸. 그럴- 시장은 또 항상 기회를 주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이럴 때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카페에다가 내가 글을 쓴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왜냐면 주변에 워낙 잘 된다는 사람 많고 하니까 네. 비교하지 말자. 본인만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 스타일이 다 다르고 네.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꼽히는 시기가 다 다르다. 같은 강세장이라도 주도주만 계속 가는 강세장에서 꼽히는 분이 있는 거고 강한 뭐 수남매 장세 또는 이제 중수용주 장세 등등 다 다르잖아. 그렇게 본인마다 그 시기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다 뭐 떼돈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즘에 그런 글을 좀 썼거든. 거기 카페에 글 쓰는 거 보면은 음. 다 형이 저한테 해주는 말 같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 많을걸요? 그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진짜로요. 아니 어떻게 네. 딱 저한테 필요한 글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마인드 컨트롤 할게요. 카페에 글 한번 딱 몰아서 봐보세요, 여러분들. 주말이나 뭐 쉬는 날 이럴 때 한번 몰아서 보시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인드셋 이런 거 요즘 남기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뜸한데 맞아요. 요즘 뜸해요. 주말에 안 올라오면 섭섭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내 매매도 하지 네. 유튜브도 맨날 촬영하지 네포콘도 그쵸. 맨날 촬영하지 맨날 내용 다 정리하지 그렇죠. 잠을 좀만 줄이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카페도 하려고 하지 네. 이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내가 또 막 쇼츠도 찍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괜히 네. 너무 무리하나? 몇 개 내려놔야 되나? 살짝 이런 고민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괜히 또 사람이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잖아. 맞아요. 자꾸 하게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 시험시험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쉰다 그러면은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이다. 그런 아프리카, 분들이 아프리카? 많아요. 예, 감성이 좀 근데 다 그런 건 장난이잖아. 장난이죠. 물론 장난인데 요즘에 방송도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요즘에 방송은 항상 똑같은데 주식은 오락가락하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가장 네. 큰 고민이 이제 그런 거였던 거야? 그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조금씩 저도 수정을 해가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계좌도 나누어서 하고 시드도 좀 줄이고 비중 조절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날씨가 이제 좋아졌잖아. 네. 그래갖고 주덕이 찾아간다 정기적으로 내가 작년에 안 했나? 작년에 했나? 꽤 오래됐을걸요? 작년에 안 했고 재작년에 했고 2, 3년 전에는 우리 또 동깡님이랑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 이제 찾아다녔는데 오랜만에 또 일 벌리는 건가? 그렇긴 해요. 근데 안 그래도 바쁜데?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유퀴즈 찍는 것 같고 그러네 느낌이. 네. 또 두덕이 찾아간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처럼 최근에 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대한 고민이나 또 저를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또 얘기 말씀 좀 주실 게 있으면 메일 주소로 한번 신청 자유롭게 해주시면 또 자니 PD가 그거 검토를 해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메일로 사연이 좋아야 돼요. 막 괜히 종목 상담 이런 거 바라시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또 오늘은 여기까지 날씨도 네. 좋아서 잠깐 나와서 우리 명훈이 오랜만에 오늘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네. 겸사겸사. 저녁 먹기 전에 날씨 좋으니까 우리 한번 근황도 알릴 겸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카메라를 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럼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